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보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미국과 중국이 이게 그 뭐 이름은 같은 제국이란 두 글자인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제국이구나. 아. 그러면 미국이란 제국은 얘들은 뿌리는 그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에 있는 거고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그 세계 경영을 하는 이민자 제국이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탄생 자체가 워낙에 예외적이고 특이해서 얘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시 되새김질 져서 다시 그 이민자 사회부터 다시 거기에다 뿌리를 다시 갖다가 박는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제국이다. 그 뿌리 찾기 제국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반해서 중국이라는 제국은 이거는 3,500년짜리 내부 착취형 제국을 더 부풀려 갖고 정신병장처럼 지구 전체를 착취하겠다고 덤벼드는 좀 이상한 망상을 가진 상태에서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덩치 때문에 예,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제국과 중국이란 제국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토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2022년 6월 22일 나토의 전략 개념 The Strategic Concept라는 문건이 발표되죠. 나토가 이게 이번에 9차인가 10차예요. 항상 발표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발표합니다. 요번에 이제 요번 전략 개념에서 보면 첫째 이제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릅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공은 그러니까 차이나라고 부를 때랑 PRC라고 부를 때가 느낌이 달라요. 영어로. 예. 차이나라고 부르면 중국이라고 해주는 거고요. PRC라 그러면 중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는 계속 중공이라고 칭합니다. 즉 중공은 내부 착취 제국의 체질의 바탕에서 짝퉁공자 짝퉁사회주의로 세계 정복을 기대 중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1945년 이후 80년 동안 다져져 온 개방형 세계 질서를 유지 노력 중인 그런 상태인데 나토 전략개념 문건에서는 이제 제가 4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내겠습니다. 13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공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 시도 중입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나날이 밀착해가면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 서방의 가치와 이익을 파괴하려 시도하는 중입니다. 13항. 1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공은 유럽 대서양 안보 체제에 대한 체제 도전자입니다. Systemic Challenger. 18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공은 핵무기에 대한 투명성 제고 없이 또한 핵 군축에 대한 신뢰 증대 없이 무조건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증대 중입니다. 43항. 중공은 유럽 대서양 안보 체제에 대한 체제 도전자입니다. Euro-Atlantic Security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토가 중국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볼까요? 네, 미국에 이런 비슷한 문건이 있죠.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년마다 한 번씩 중간선거가 있는 해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국가 방위 전략 그러니까 NDS라는 문건을 내놔요. 2022년 NDS가 최근판이겠죠. 네. 근데 이게 2022년 10월 27일 날 그러니까 나토의 그 전략 개념 문건 나온 지 한 4개월 있다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공은 심각한 군비 경쟁자이다. 그러니까 페이싱 챌린저.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냐. 그걸 페이싱 챌린저라 그러거든요. 두 번째 중공은 전략적 차원의 경쟁자이다. Strategic competitor. 이때 이제 전략적 차원이라 그러면 체제의 존망을 다투는 경쟁자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공이 사냐 미국이 사냐 이 게임이다 이 소리죠. 중공은 미국의 방위에 대한 가장 전방위적이며 심각한 경쟁자이다. 중공은 자신의 이익 및 독재 체제의 입맛에 맞추어 인도 태평양 및 국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려고 공격적으로 시도 중이다. 중공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 관계와 안보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려 시도 중이다. 미국 및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은 다양한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중공 러시아 두 나라를 동시에 억제해야 한다는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뭐 그런 아주 그런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얘들 이거 손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토의 문건도 그렇고 미국 문건도 그렇고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응하려 그러냐?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체질 글로벌 포스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인용을 했지만 마라 칼린 이 사람은 이제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인데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죠. 2022년 국가방위전략 NDS 문건의 총괄 편집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운영의 기본 체질은 신속한 이동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포스처다.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포스처라는 건 특히 이제 인도太平양 같은 데서 뭐 그전부터 인도太平양에 뭐 일본 또 한국 이런 데 대규모로 주둔을 했으니까 뭐 그것도 글로벌 포스처긴 한데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포스처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때까지는 워밍업이었을 뿐이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합니다. 직접 보시죠. Of what that national defense strategy has said. You have got to be able to dynamically employ the U.S. military, right? Right now we are sitting with the most capable U.S. military in our history, the most experienced U.S. military in our history. And we've got to be able to move it dynamically. We've got to be able to ensure it can go anywhere at any time, particularly for this reason, right? If a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미군은 언제 어디서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때 우리 이런 중장비들, 그러니까 중기갑들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중기갑을 많이 빼냈죠, 지금. 그러니까 또 참 별 볼 일 없는 참 무식한 우리 언론들이 또 미국이 중기갑을 빼내서 한국의 저 방위력이 약화되고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뭐 탱크랑 뭐 장갑차 좀 빼냈다고 해가지고 무슨 한미동맹의 방위력이 약화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예. 미국은 거의 한국에서는 몸빵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에서 뭐 칭타오까지 불과 한 300-400km, 400-500km밖에 안 될 텐데 너희 때리려면 때려봐. 그리고 평택 한풀이야 왕창 모여 있고 그 옆에 오산 공군기지에 왕창 모여 있고 예.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포스처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한 이동성을 강화한 그러니까 노마드 군대예요. 일종의 노마드 군대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괜히 뭐 시비 걸어가지고 한국에 붙박이 해라. 뭐 여기에 중장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멍청한 얘기입니다. crisis does erupt, this is why we want to be able to actually achieve those ends. So we need to do that, and hopefully, we are working really hard to be able to contain the conflict, as I noted, to be able to encourage de-escalation and to be able to deter any country or any violent non-state actor that thinks it might want to get involved that it shouldn't. We're also simultaneously still working really hard to support Ukraine. One example, and it is Indo-Pacific posture, and just the real progress that we have seen on that front. When you look at our posture, say from a few years ago, frankly, it's based on our history, right? So it's really focused on East Asia for understandable reasons. And yet what we've needed to do is make it more distributed and more resilient across that entire region. And so we have been able to make some important changes on that front. In particular, I would point to some big agreements of late that we've put together with Australia, the Philippines, Japan, Papua New Guinea, that's making it easier for our military to both collaborate with those militaries. 예, 여기서 보면 특이하게 주한미군이나 한국을 거론은 안 하죠. 왜 그럴까요? 한국은 미국의 군사 운영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본의 군대는 일본의 미일 안보 지역 자체가 일본이 기지국가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영내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활동하기 위한 기지를 일본이 제공한다. 그게 미일 안보 지역의 핵심이에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자기 나라에 대한 침공처럼 생각해서 뛰어야 되고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사이드가 침공받을 때 하와이나 괌이 침공받을 때 자기가 침공받은 것처럼 해서 뛰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한국 방위를 위해서 미군이 주둔한다. 이런 컨셉이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이 다르죠.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포스처 전략에서 보면 훨씬 더 기동성이 약화된 붙박이 성격이에요. 여기 워낙 민감한 최일선이어서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보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훨씬 더 붙박이 성격이 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한국을 얘기하면 자꾸 그게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얘기가 돼요. 한국은 거론하면 바로 중국 겨냥한 게 돼요. 의미가. 그래서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이런 글로벌 포스처 개념을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제압할 텐데 CFT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C는 capability, 첨단 군사력을 얘기하고요. F는 forward, 최전선에서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최전선이 어딘데? 제일도련이죠. 그러니까 일본, 한국, 그 제일도련에선 한국이 들어갑니다. 일본, 한국, 이제는 대만, 필리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그 선에서 막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그 내부가 중국과의 주 결전 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중국과의 주 전장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게 forward의 뜻입니다. 전진 배치. 그 다음에 영내동맹 together, 영내동맹을 엮겠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CFT입니다. 그리고 중공 역시 CFT로 People's Republic of China도 CFT로 조지겠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So let's try to link it in a logical way and sequence it so that we are closing warfight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warfighting advantage, right? And then let's get a loop on that. Let's try to understand, are we doing things in line with a real focused way? But we were talking a little bit about the Indo-Pacific. And when I think about our focus on the Indo-Pacific, I can summarize it in kind of three key ways. We've been focused on being more capable, more forward, and more together. So more capable means making sure we have the most combat credible military with the advanced concepts that it needs to be able to ensure security and stability. More forward, I talked to you a little bit with Dr. Talmadge about what we've done with our posture. And then, of course, more together means really knitting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have a great case study, of course, in the Indo-Pacific. Other allies and partners, and then, of cours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ve been able to do a lot that I can get into more detail if y'all are interested to really enhance our combat credible force, to be able to enhance our posture across the Indo-Pacific, and to work much mor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here as well. 네. 이게 이제 중공을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군사 제압뿐만 아니라 경제 제압이 한꺼번에 가고 있죠. 즉 미국의 중국 제압을 위해서는 군사 제압과 경제 제압 두 부분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경제 제압은 우리가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국 리스크의 최소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이 절대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 공급망. 그 다음에 특히 핵심 원료 및 자재에 관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춘다. 그게 이제 중국 리스크 최소화. 그 다음에 중국을 첨단 산업으로부터 차단한다. 뭐 첨단 칩이라든지 이런 거 손 못 대게 한다. 이게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FT입니다. 그래서 C는 이제 군비, 무기, 비핵 무기와 핵무기 둘 다 이제 최첨단, 가장 강력한 걸로 갖고 가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비행을 시작을 했죠. B-21, 멀티롤 전익기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걸 흔히 이제 뭐 스텔스 폭격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신문에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멀티롤, 그러니까 다기능 전익기입니다. 그 다음에 B-61 모드 13 핵폭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최대 출력 350킬로톤, 35만 톤짜리. 그게 이제 땅 파고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이게 지중 폭발력이 지표에서 폭발하는 거 7메가톤급의 폭발력이 나와요. 20배.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진, forward. 이건 제1도련이 승부처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시지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들. 예, 대한민국,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로 꽉 조여갖고 여기서 승부 내버리겠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투게더죠. 예, 저기 전진이고 따라서 여기서 이 파란 데서 조일래니까 동맹 파트너 다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한미일 삼국 체제 그 다음에 오커스. 오커스 반드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커스라는 건 아시다시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예, 오커스 삼형제. 그 다음에 대만 무장. 그 다음 필리핀과는 9개 기지 지금 쓰기로 했죠. 원래 5개였는데 4개 최근 한두 달 전에 늘렸죠. EDCA 조약 맺어가지고. 베트남과는 이제 9월 달이죠. 바이든과 베트남의 공산당 총서기가 만나서 그 전략적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걸 협약을 서명을 했죠. 예,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군사제약과 경제제약이. 여기서 이제 첨단 무기, 예, 요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공포에 질리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 6세대 비행기고 이게 멀티롤 전익기입니다. 전익이라는 건 전체가 다 날개같이 보이는 거. 이걸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5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B2 스텔스 폭격기의 후신이다. 이렇게 하면 5분의 1만 맞는 말입니다. 그 기능 당연히 들어있고 여기에 글로벌 호크와 같은 스텔스 정찰 기능이 들어있어요. 글로벌 호크 무인 스텔스 정찰기 전 세계에서 미국이 해외에 판매 안 되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무인 정찰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공중경보통제기 AWACS 역할을 해줘요. 스텔스 공중경보통제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전자전기 그라울러 EA18G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조종사 없이도 날아가서 작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텔스 무인 작전기 X-47B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5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뭐 B-21 그러면은 일단 그 말부터 그 개념부터 그릇된 겁니다. 멀티롤 전익기예요. 다 여러 역할을 하는 전체가 다 날개로 이루어진 기체 전체가 전익기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자, 이제야 유엔사 해결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미중 두 제국의 대충돌 그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한국 거기 그 사정을 쭉 얘기를 한 거고요.